한반도, 나아가 세계 곳곳의 평화 이슈를 점검합니다. 평화 공감.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이 개입했다는 의혹. 경찰이 관저 후보지에 다녀간 건 역술인 천공이 아니라 풍수가 백재권 씨라고 밝히면서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하신 분이죠.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이 더우시죠? 아유, 아주 걸어오는데 혼났습니다. 네, 땀도 많이 흘리고 네. 계시고 긴팔 입고 계셔서 또 더우실 것 방송 같은데. 때문에 자켓을 네, 입습니다. 예. 또 더운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좀 그러네요. 네, 대통령 관저 후보지였던 그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간 게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 씨라고 경찰이 조사 결과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는 경찰 조사에서도 한 3주 전에 받았습니다만은 천공도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거기엔 다수의 사람이 다녀갔다. 민간인이. 한 명도 아닐 것이라고. 예, 그건 제가 1월에 진술도 그렇게 했고 네, 이번에도 계속 그렇게 보시는 했고. 거고요. 그래서 3주 전에 그렇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그 서울 사이버 대학교에 백재권 겸임 교수가 다녀갔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 경우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제가 경찰에서 상세히 진술을 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왔다. 네. 그 밑으로 수염이 허옇게 나와 있었다. 차량 2대로 왔다. 뒷차에 있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목격담까지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스토리가 다 맞는데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백재권 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CCTV 그 백재권 교수가 나오는 것 말고 예. 그것까지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다수가 있다고는 알고 있고 한 또 명이 방송에 아닌데. 나가서 이야기했는데 경찰에서도 마침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더라고요. 예. 다수의 그게 무슨 얘기냐. 근거가 있느냐. 예, 그래서 들은 그대로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2군데서 취재한 거다. 예. 예, 그래서 그걸 다 얘기를 해 줬는데 굉장히 그 발언에 무게를 두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백재권 씨가 이게 나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관저 CCTV가 이게 모든 어떤 그 논란의 핵심에 있는 한마디로 시한폭탄입니다. 이게. 그거 보면 그냥 다 확인이 되는 건데 지금 공개가 안 돼서.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경호처에서도 자체 검토를 하고 주느라고 처음에 비협조라 그랬습니다. 이게 경찰도 이걸 제때 받지를 못했고 또 경찰에서도 극소수 인원만 열람을 했대요. 보안을 세게 건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제기하는 의문은 무엇이 보안이죠? 공무원들이 왔다 간 거는 보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당연히 직무상원 거고. 예.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누구가 보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또 해석이 되네요. 그리고 제가 육군을 취재해 보니까 너무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 분간이 안 갈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두 명이 왔다면 분간이 왜 안 갑니까? 그러면 굉장히 더 많은 여러 명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술, 무속, 풍수지리, 관상 다 좋은데 도대체 누가 얼마나 왔길래 이렇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CCTV 영상을 왜 공개를 못 한다는 거지. 이거 군사기밀도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보안이란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천공이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아닌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천공이 왔는지 안 갔는지는 한 3월 중순부터 작년 3월 중순부터 4월 1일까지의 CCTV를 다 봐야 되니까 예. 사실은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왔는가를 확인해야 천공이 안 왔는지를 알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천공 본인이 아직까지 부인을 안 하고 있어요. 천공 본인이 조사도 안 받고 언론에 대해서도 갔는지 안 갔는지 입장이 없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천공 본인이 부인을 못 하는데 경찰은 왜 부인하십니까? 그 부분도 이상하고. 그 부분도 이상하고. 대통령실 입장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란이 처음 제기됐을 때 역술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하는 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때는 왜 바로 백재권 씨라는 얘기를 안 했을까 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발은 추가 보도를 차단하기 위한 고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의미를 최근에 와서 알았는데 천공이라고 안 하고 역술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으로 그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이 정상적으로 된 부분을
모독했다 이거예요.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에 와서 백재권 씨는 풍수가라는 거예요. 풍수가는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역술인이 아니라는 건데, 근데 그분이 풍수가이기도 하지만 관상도 봐요. 예. 그러면 관상하고 풍수는 전혀 다른 영역인데. 또 다른 영역이죠. 예, 관상은 또 뭡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역술인은 안 되고 풍수는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민간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저 사람 양주 먹고 음주운전했다.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밝히는 건 뭐냐면 양주 먹은 적 없다. 막걸리였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음주운전인 건데 예. 지금 말이 좀 앞뒤가 안 맞게 되는 상황이 그렇게 된 돼버린 거죠. 거예요. 그다음에 CCTV를 공개 안 해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니 역술이라는 거는 주로 이렇게 점을 볼 때 시를 따지는 거예요. 예. 언제 태어났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냐. 이걸 역술이라고 해요. 풍수는 장소를 보는 거예요. 예. 조상의 묘자리, 태어난 장소 이런 네. 걸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상은 생김새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다 합쳐서 종교라고 안 그래요. 주술이라 그래요. 그렇죠. 통칭하는 용어로. 예, 주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주술인이 왔다 그러면은 이게 죄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하.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 뭐예요? 풍수는 문화다. 아니, 점은 문화가 아닙니까? 관상은 문화가 아닙니까? 다 문화예요. 문제는 국가의 최고 보안 시설에 어떤 절차도 없이 기록도 남기지 않고 휘젓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게 음주운전이에요. 그런데 양주를 먹은 게 아니라 막걸리를 마셨다. 그런 식의 비유가 지금 통하는 상황인 거죠. 예, 이렇게 우기면서 이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건데 실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장이 천공과 같은 사람하고 같이 다녀서 국민적으로 인격이 저평가되도록 하지 않았냐. 네. 그래서 아니 천공은 대통령 내외분하고 한때 멘토라 그랬고 강의도 그러니까요. 하신 분인데 그러면 그 밑에 경호처장이 자기 위에 상관은 같이 다녀도 되고 나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내가 그런 정도인 사람밖에 안 보이냐 이 주장을 하셨다는 얘기 아니냐. 그 좀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 아니 그러면은 이게 다 논리가 꼬이는 거 아닙니까? 이 백재권 씨라는 인물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된 건지. 아 이분은 원래 그 박사학위도 있고 대학 교수 겸임 교수지만 엄연한 교수고 또 이렇게 관상 그다음에 풍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 언론 기고도 해왔던 분이에요. 예. 저는 그거는 그분의 자유고 있을 네.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고 네. 그때 이제 동석한 사람이 언론사 사주더라고요. 네. 예,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첫 만남이 있었다는 설. 예,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났다고 여당에선 또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백 씨가 공개된 이유는 배경이 야당도 만났다. 이제 이걸로 물타기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천공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는데 사실 그 와중에 이제 기상천외한 논리가 나온 겁니다. 역술인이 아니라 풍수가다.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것이죠. 천공이 다녀갔을 가능성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저는 그 입장은 포기한 적이 없고 일관되게 나는 작년이나 올해나 내 입장은 바뀐 게 없다. 일관된 거다. 예. 이건 CCTV를 검증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의혹이 풀릴 수 있을지 지금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7개월 걸렸거든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거의 8달 걸렸어요. 예.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그렇다면 이제 한남동 관저 인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점점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으며 네. 무단 출입을 그것도 이거 현행법 위반입니다. 군사 시설이나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서 절차 없이 들어갔다는 건 전부 현행법 위반이에요. 경찰이나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더 예의주시해서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겠죠. 예.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경찰 입장은 천공이 아니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공이 그러니까 아니면 본인도 못하는 부인을 경찰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다음에 천공이나 그 같이 동행했던 김용현 경호처장이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이런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도 의문점. 없어요. 예, 선택적 조사죠. 네. 저는 2번,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3번 받았고 예. 그걸 보도했던 언론사 기자들 다 불려가서 조사받았거든요. 왜? 유일하게 조사 안 받은 사람은 전부 당사자예요. 3명만 안 받았어요. 그 부분이 이상하네요. 네. 네. 다음 주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군사안보 이슈예요. 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 네.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북한 방문해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세르게이 쇼이구 그 러시아 국방장관입니다. 그 국방장관 한 지가 벌써 11년이 넘었고 그 모든 러시아의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명실공히 실세고 지금 전쟁을 지도하는 현 전쟁 중의 국방장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북한을 방문한 거예요. 방문한 거예요. 이거 북한 언론 보도를 봐도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안내하면서 무기 전람회에서 설명을 했고 예. 전승절 기념 행사 우리로 참석도 얘기하자면 하고. 정전협정일이죠. 여기에서 열병식에 바로 옆에 서서 김정은 위원장 옆에서 같이 박수치고 예. 이 정도에다가 그 해설을 보니까 모든 견해가 일치했다. 그러면은 군사 협력이거든요. 제가 예. 보기에는. 그러면 러시아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북한제 무기가 공급될 가능성. 그다음에 그 반대로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북한에 제공될 가능성. 이거 다 대북 제재 위반 아닙니까?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다 위반이죠. 이게 이렇게 돼도 되는 건지.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제 러시아가 대한민국 적국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안보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또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 방문의 답방이라고 봐요. 그때 당시에 그게 그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해가지고 발표한 내용 중에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와 방산 협력을 하겠다. 예. 우크라이나의 방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산 협력을 하겠다. 이랬거든요.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오간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북한과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인 움직임을 보인 그렇죠. 거라고 거기에 보시는 대한 건가요? 응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은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3자 방위 협력이에요. 예. 예. 그래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후방 그 병참 기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의 흑표 전차, K2 전차나 K9 자주포나 아니면 포탄이나 이런 것들을 현지에서 대량 생산해 가지고 병참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구상을 제시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에 왔는데 그냥 왔겠습니까? 그런 어떤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고 돌아가는 판세를 읽고 전략적으로 간 거겠죠. 당연하죠. 거기에다가 작년에 푸틴이 한 말이 있어요. 그때 한국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푸틴하고 그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했던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군사기술 협력해주면 한국은 좋아하겠냐? 역지사지 해봐라. 기억납니다. 그 발언. 그 발언이에요. 네. 이미 경고를 했어요. 러시아는. 이미 경고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북한의 무기 체계가 대부분 원천 기술이 러시아거든요. 예. 미사일, 기동 장비, 잠수함 이런 거 다 러시아 무기를 도입해 가지고 그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즉 역설계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북한의 무기가 그 출현한 그렇게 겁니다. 된 거군요. 러시아가 일부러 기술은 안 줬지만
무기를 사서 뜯어본다거나 아니면 몰래 설계도를 빼내서 주로 그 경로가 우크라이나예요. 또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기술 지원이 된다는 거는 북한의 무기 생산의 잠재력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엄청나게 구체화되는 이제 무기화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러시아 군사 기술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나라가 북한이고 이 기술의 효과가 가장 폭발적으로 나타날 후보지가 북한입니다. 지금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이게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북한이 하반기에 국제 무대에 나올 거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네. 우리나라가 좀 국익을 생각한다면 어떤 스탠스로 움직여야 될지. 지금 북한이 나오는 거는 뭐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가장 유심히 본 거는 지난 6월에 국내 언론의 보도들인데 6월 14일이라고 날짜까지 나왔는데 북한하고 중국 국경이 다 열린다. 단차 관광객도 다 다니고 예. 이제 교류와 무역 다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있었어요. 그러세요. 예, 그런데 이제 현지 취재를 해봤는데 그때 그 소식이 왜 여태까지 아무 결과가 안 나오냐. 그러게요. 추가로 들리는 건 못 들은 것 없거든요. 같습니다. 물론 무역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국경은 여전히 닫혀 있어요. 코로나 때 같이. 예.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통제하고 싶어한다. 그런 걸 봤을 때 북한 쪽이 지금 내부 통제에 극도로 민감한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관계보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주력한다. 주로 군사 분야다. 예. 예, 경제를 중국하고 협력하면 이로운 점이 많을 텐데도 그것마저 포기하고. 이 포커싱이 러시아 쪽으로 더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북한의 그 자기들 말로 전승절 여기 열병식에서 비춰진 모습은 이게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데. 본심이다. 예, 한국 대통령 우크라이나 갔다던데 나는 뭐하러 가냐? 오라 그러면 되지? 이거죠. 그렇게 읽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화공감 오늘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